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학교 1, 학년이 아니니까는 1형식은 주어동사, 2형식은 뭐 주격보, 뭐 그다음에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형식을 나눈 이유가 그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이거는 문장의 구성 요소가 주어, 동사 이외에 주어와 서술어 외에 어떠한 구성 요소가 필요한지 외에 어떠한 구성 요소가 필요한지에 의해서 나뉘는 거예요. 어떠한 구성 요소가 필수적인지, 어떠한 구성 요소가 필수적인지. 자, 이거에 의해서 5개 나눈 거예요. 필수적이냐? 이거에 의해서 5개를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문장의 구성 요소 할 때에 이미 여러분이 문장의 구성 요소 할 때에 필수 구성 요소는 주어, 서술어, 그다음에 목적어, 보어, 그다음 수식어는 필수는 아니지. 이거 필수가 아니었어. 알죠? 네,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수식어는 기본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수식어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구성 요소가 필수적이냐? 자, 그래서 이런 식은 어떤 동사야? 주어랑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주어랑 서술어만 있으면 되는 동사예요. 수식어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 3형식부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주어 동사 간목 진목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자, 1, 2형식을 기점으로 우리는 무슨 동사라고 하냐? 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 무슨 동사라고 하자? 자동사라고 그래.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기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동사. 그다음에 3, 4, 5형식이 무슨 동사야? 타동사지. 자, 그럼 여기 형식이 안 돼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문제지. 예를 들어서 the accident 그 사고는 예를 들어서 안 써도 돼 아직은. 네, 사고는 발생했다. 자, 그런데 이제 was happened last night. 이거 맞아 틀려요? 이거 모르잖아 지금. 이게서 중요한 거야. 자, 동사를 보면은 형식을 먼저 생각해. 형식을. happen은 발생하다라는 몇 형식 동사야? 1형식 동사야. 1형식 동사는 죽었다 깨도 수동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형식을 모르는 친구들은 수동태 문제를 다 틀려. 형식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서술어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이게 수동태가 되냐 안 되냐를 몰라. 왜 한국말만 생각하거든? 발생되었다 되잖아. 발생되었다 되지. 그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건 이제 우리 한국말로 바꿨을 때인 거고 요 놈은 몇 형식이라고 얘들아? 1형식은 자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동사야. 일단 외워야 돼. 기본적으로 설명하겠다만 자동사는 죽었다 깨도 뭐가 안 돼? 수동태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자동사에 1형식만 있어? 몇 형식만 있어? 또 몇 형식까지 자동사야? 2형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1형식, 2형식은 뭐가 안 된다고? 수동태가 안 돼. 1형식, 2형식은.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이걸 보고도 지금 너희가 왜? 이러고 있잖아. 고등학교에서 그냥 바로 틀려주는 거야. 바로 틀려주는 거야. 그럼 뭘로 바뀌어야 돼? 사고는 발생했다니까 뭐가 봐야 되는 거야? happened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이래서 형식을 모르면 어디서부터 뭐 넘어지기 시작하냐면 수동태에서 걸려 넘어져. 수동태에서 걸려 넘어져.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그러면 이렇게 happen 갖고 계속 얘기를 해볼게. 해폰 갖고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보자. 그럼 이번에는 죽었다고 해보자. 자, 아까 수동태로 다시 한번 연결해볼게. 자, Johnny
죽었어. 누가? 누구에 의해서? 탐에 의해서. 맞아 틀려? 왜 틀려야지? 다이는 일형식이야. 그냥 죽다. 그러면 이거는 이 문장은 자는 탐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라는 문장이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이 대신 우리 뭘 써야 될까? 응? 여기다가 그냥 다이를 쓴다고요? 그럼 자는 죽었다. 그럼 by 탐에 의해서 한국말로 되는 것 같지? 근데 안 돼. 그렇게 안 돼. 이거 수동태한테 얘기했지만 그렇게 안 돼. 그럼 뭐가 와야 돼? 아예 타동사가 와서 뭐뭐를 죽이다인데 죽임을 당했다니까는 킬이 뭘로 바뀌어야 돼? 킬드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응용을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 이걸 또 분사로 바꿔볼게. 탐한테 살해당한 자는 착했다. 그럼 분사는 어때? 이렇게 분사로 바뀌는 거. 자, 이게 분사라고 그러죠.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이 동사의 준동사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분사라고 하죠. 분사 중에서 무슨 분사? 자, 분사 중에서 무슨 분사예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중에서 무슨 분사예요? 과거 분사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건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얘들아. 자, 과거 분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특히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수동 완료야. 수동 완료.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 일형식 동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명사를 이렇게 꾸밀 수가 없어, 얘들아. 탐한테 죽임당한 잔이라고 얘는 애당초에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 분사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모든 일형식과 이형식은 수동태건 과거 분사건 수동이라는 의미하고는 관련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안 돼서 우리가 계속 지금 중학교 때는 못 느껴. 근데 우리 지금 이번 새로운 친구도 우리 그랜마 인사이드 3 그게 중학교 원래 문법책이거든. 1, 2, 3 중학교 3학년 문법 갖고 하는데 50점도 못 넘기기 힘들잖아. 왜냐면 계속 얘기하잖아. 이 동네에서는 학원이 뭐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없어. 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이게 원래 중학교에서 끝났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게 지금. 일형식 동사는 이게 분사가 되건 수동태가 되건 죽었다 깨도 무슨 의미가 없다고? 무슨 의미가 없다고? 수동. 자동사는 절대 무슨 의미가 없다고? 수동 의미. 얘는 가질 수 있어. 얘는 가질 수 있어. 근데 절대 수동의 의미는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결국 타동사가 바뀌어야 돼. 뭐가 되어야 돼? 아까 말했던 킬드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내신에서 선생님이 다이드와 킬드 예를 들어서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잖아? 니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돼 있어도 고르는 거 말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틀린 거 없지 하고. 근데 틀렸거든. 그래서 또 4점이 날아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자 또. 이게 또 뭐랑 관련돼 있냐면 자, 그래서 자동사는 지금 죽었다 깨도 뭐가 안 된다? 수동이 안 돼. 수동이 안 돼. 타동사는 뭐가 가능해? 수동태가 가능한 거야. 수동태가. 타동사만이 수동태가 되는 거야. 이게 수동태 문장이건 분사건. 수동의 의미를 가진 건 누구밖에 없다고? 타동사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보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 중학교 때 수동태 배울 때 원리를 안 배운 친구들은 그냥 요령만 배웠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자, 탐이 만들었어. 그 집을. 아마 이제 우리 아파트는 이래서 이렇게 가르쳤을 거야. 이렇게 있지? 저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빼. 더 하우스 앞으로 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있지? 이거 비동사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니까 was 하고 과거 분사 made 붙여.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주어는 by 붙여서 by탐 행위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오면 돼. 이게 수동태야. 이렇게만 배웠기 때문에 전혀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 나중에 응용이 되면 무너진다는 거죠. 자, 원리를 이제 수동태 때 또 하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얘들아. 이런 영어가 망하는 영어야. 알겠지? 자, 얘기를 해보자. 수동태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 수동태라는 문장을 일단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은 그 집은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줬지. 뭐 이제 by time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수동태와 능동태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능동태는 주어가 이 동작을 한다는 데 있어.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야. 능동태는. 이게 능동태라고 하잖아. active. 능동태야. 이게 능동태. 이게 능동태의 핵심이지. 주어가 동작을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을 또 다른 누군가한테 하는 거야. 주어가 동작을 누군가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를 뭐라고 배웠어? 동작에 뭐라 그랬어? 동작에 뭐로? 벌써 까먹었어? 목적어를 뭐라고 배웠어? 동작에 뭐? 동작에 뭐 다들 크게 얘기하자. 동작에 뭐라고? 대상이야, 대상. 동작의 대상 또는 자, 동작의 대상이라는 말을 내가 쉽게 풀어주면은 동작의 대상이라는 거는 동작의 타겟을 대하는 거야. 타겟. 근데 동작을 받는 녀석이야. 동작을 받는 대상. 동작을 받는 대상이야. 그럼 주어가 이 동작을 얘한테 하는 거야. 이게 능동태의 핵심이야. 타동사 능동태. 타동사 능동태의 핵심은 주어가 이 동작을 다른 애한테 한다고. 다른 애한테 한다고. 지가 아니라 다른 애한테. 그게 누구야? 목적어한테 동작을 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타동사라고 하는 거야. 영어로는 transit라고 하는 거야. 동작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다른 애한테. 알겠죠? 자, 그럼 수동태는 반면에 생각해보자. 이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야, 아니면 동작을 받는 거야? 동작을 받잖아. 동작을 받잖아. 서술로 동작을 이 서술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뭐야? 받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이 하려면 자, 주어가 동작을 받는다 그랬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뭐 한다 그랬어? 받는다 그랬으면 애당초에 얘가 능동태일 때 동작을 받는 녀석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자, 수동태로 애당초에 어떤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려면 그 주어는 동작을 받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게 능동태였을 때도 동작을 뭐 하는 녀석이 있어야 된다? 동작을 받는 녀석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동사야? 동작을 받는 대상을 가지는 동사가 다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라고. 그러니까 타동사가 아니면 애당초에 수동태로 바뀐다는 개념이 없어. 오직 무슨 동사만이? 타동사만이 무슨 태로 바꿀 수가 있어? 수동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한테 동작을 하는 게 없는데, 동작을 받는 녀석도 없는데 무슨 동작을 받는다는 말이 생기겠어요? 해품 보자. 해품 보면은 아까 그러니까 이게 녹화를 하면 무슨 단점이냐면 필기를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내가 메가스터디 아니고 여기서 카메라맨이 있어가지고 저기 뒤에 서서 내가 여기 하면 여기 카메라 이동해주고 그건 없잖아. 뭐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나도. 그러니까 와야 돼 얘들아. 와야 돼. 내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사실상 내가 여기서 어떤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는다 한들 해상도가 이게 이 두 개를 다 찍을 때는 해상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내가 음성으로 여러분이 추론을 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the accident happened. 자, 그 사고가 발생했어. 발생했다. 언제? 어제로 해보자. 어젯밤. 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주어예요. 이거 서술어예요. 이거 목적어입니다. 이래. 왜? 동사다음이 있으니까. 아니면 또 이런 애들 있어. 주격 보호예요. 왜? 동사다음이 있으니까. 야, 이런 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목적어니? 자, 사고가 발생했어. 어젯밤을 발생시켰니? 사고가? 말이 돼? 그 비동사, 자, 오늘 우리 빨리 갈 거야. 주격 보호는 있다는 건 이형식 동사는 이야기인데,
자, 이 형식 동사는 기본적으로 뜻이 뭐냐면 equal의 기능을 해. equal. 이 형식 동사는 무슨 기능을 한다고? equal, 뭐뭐이다의 기능을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사고가 어젯밤이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죽었다 깨도 목적어일 수 없어. 그리고 이 동사는 놈을 아예 처음부터 이 놈은 타동사가 불가능한 놈이라니까? 아예 목적어나 주격보가 없는 놈이라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정체가 어젯밤에니까 해석을 해봐. 어젯밤에 시간을 알려주지. 그러면 시간을 알려주는 뭐야? 수식어지. 무슨 수식어야? 부사적 수식어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동사는 남한테 동작을 하는 게 있어 없어? 동작의 대상이라는 게 애당초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문장은 수동태로 바뀔 가능성이 아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네가 발생된 사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 또 이걸 또 응용을 해 선생님이. 어젯밤에 발생된 사고는 자, 분사로 응용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분사로 응용을 했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얘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어젯밤에 발생한 사고는 끔찍했어. 자, 네 맞다고 한다니까 이거. 맞다고 한다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껐겠지. 야, 이렇게 돼서 야, 이 예수식 같다 이렇게. 야, 어젯밤에 발생한 사고는 끔찍했다. 아, 나 너무 멋있게 끊었어. 틀렸다고 친구야. 자, 왜? 발생된이라는 의미 자체가 발생된이라는 게 이게 과거 분사란 이야기야. 뭐뭐 된, 뭐뭐 한. 근데 된은 하는은 현재 분사야. 능동으로 하고 있는. 근데 다는 뭔가 당하는, 되어지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분사라고 할 수 있어? 과거 분사야. 근데 happen은 과거 분사로 바뀌어도 과거 분사로 바뀔 수 있어. 근데 과거 분사로 바뀌어도 절대 무슨 의미가 없다 그랬어? 수동 의미가 없어. 그럼 얘는 발생되어진 사고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죽었다 깨도 없다고 얘들아. 알겠어? 죽었다 깨도 없다고. 자, 그럼 혹시 어젯밤에 발생된 사고 좀 다른 단어가 뭐 있을까?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어커랑 happen이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 고마워. 대표적인 무슨 동사라고? 이래서 또 틀린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써놨잖아? 이거는 맞겠지. 얘도 틀려. 얘도 몇 형식이라고 하더라? 이 형식이 아니라 몇 형식? 1형식이야, 1형식. 그럼 뭐 있을까? 발생된 사고를 일으키다가 뭐야? cause도 있잖아, cause. 그 다음에 또 cause도 발생되어진. 그 다음에 또 사고를 일으키다. 그냥 make accident야. 그러면 어젯밤에 만들어진, 발생된 뭐 하면 돼? made. cause에서만 made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문장의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알겠죠? 근데 문장의 형식을 모르면 이런 문제에서 다 날아간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1형식, 2형식은 그게 수동태로 쓰이건 과거 분사로 쓰이건 수동의 의미는 있다 없다? 없어. 과거 분사는 돼. 그 사고는 발생해 버렸어요. has happened. has happened. 레스트에 쓰면 안 되지. 뭐 이미 already 뭐 이런 거 했다 쳐. 이미 발생해 버렸어요. 자, 이거는 무슨 시제예요? 현재 완료 시제 have pp잖아, 얘들아. 그렇죠? 과거 분사 맞아. 이거 과거 시제 아니야. 과거 분사야. 근데 얘는 수동의 의미는 있어 없어? 없어. 지금 무슨 의미만 있는 거야? 완료의 의미만 있는 거야. 완료. 그래서 무슨 시제에 쓰는 거야?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우리 그러니까 이것도 시제할 때 얘기하겠다만 have pp, has pp, 과거 완료 had pp. 자, 모든 서술어에는 영어 서술어에는 시제와 태가 있다 그랬어. 시제 정보와 태 정보가 들어간다 그랬어. 태 정보가 뭐야? 능동태냐? 수동태. 요 형태는 무슨 시제야? 이거는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밑에는 무슨 시제? 과거 완료 시제. 태는 뭐야? 수동태지? 라고 하니까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얘들아. 난리 법석이야, 진짜.
중학교를 어떻게 사는 거야? 뭐 하고 중학교를 지내는 거야? 중학교에서 뭐 한 거야? 얘 뭐 했니? 중학교 때 뭐 했니 대체? 뭐 했어? 이제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이번 겨울방에 끝내자 진짜. 얘들아, 수동태는 핵심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BPP. 수동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BPP. 얘네는 시제만 완료 시제고 태는 능동입니다. 능동태라고요. 이때 과거 분사들은요, 자동사건 타동사건 수동의 의미가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앞에 뭐가 없으니까? 비동사가 없으니까. 알겠니? 당하는 게 아니라고. 야, 그러면은 나는 끝마쳤어. I have finished. 나는 숙제를 끝마쳤어요. I have finished the homework.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끝장이 난 거야? 저는 끝장이 났습니다. 숙제한테? 이게 말이 되니? 안 되잖아. 내가 숙제를 끝마친 거잖아. 그치? 무슨 태라고 얘들아? 능동. 왜? 무슨 동사가 없으니까? 비동사가 없으니까. 그럼 네가 끝장났다는 말 하고 싶어. 나는 완전히 내 인생은 나는 끝장이 났어. I have been finished가 돼야지. 이게 자 시제는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인데 BPP가 있으니까는 이 구조가 있으니까는 이게 드디어 무슨 태가 되는 거야? 수동태. 자 그러면 다시 보자. 아까 사고 보자. 사고. 자 그 사고는 그러니까 함정 주면 다 넘어가잖아. 이렇게 짜릿하게. 선생님들이 얼마나 짜릿하겠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조금만 틀어도 다 틀려줘. 싸그리. 쫙 틀려줘. 조금만 틀어도 쫙 틀려줘. 야 얼마나 재밌겠어. 나 너무 짜릿할 것 같아. 커피 마시면서 야 또 뭐 틀려줄지? 뭐 틀려줄 거야 얘들은. 좀 틀면 또 다 틀려줘. 좀 틀면 다 틀려줘. 짜릿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어렵게 해야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좀만 틀면 돼. 자, 그 사고는 발생했다. has happened. 이미 발생해 버렸어. 이게 무슨 태라고? 능동태니까는 지금 일형식 동사는 능동만 된다 그랬어. 그럼 이 문장 틀린 거야? 맞는 거야? 맞아. 이거 완료 능동이라고. 완료 능동 얘들아. 일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능동태니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또 바꿔볼게. 그 사고는 has been occurred. 발생되었습니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렸다고. occur는 일형식 동사야. 남을 일으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고가 일으켜졌다를 못 만들어. 얘는 능동태만 쓸 수 있는데 BPP니까는 능동이 아니라 무슨 태야? 수동태. 그럼 일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돼? 안 돼? 그럼 이거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이제. 틀렸다고. has been happened에도 틀린다고. 둘 다 몇 형식이니까? 일형식이니까. 알겠어? 연결을 시켜야 돼. 연결을. 다시 연결을 시키자. 일형식은 절대 뭐가 안 돼? 얘가 과거 분사로 바뀌어도 수동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얘네는 과거 분사로 바뀌면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돼. 그러니까 완료 시제랑 쓰이면은 완료 능동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얘네는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은 BPP가 되면 얘네는 무슨 태가 되겠어 이제? 수동태가 되는 거야. 수동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이제 분사할 때 또 얘기할 거예요. 자, 이 정도 기본을 가지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지금 주어동사는 그래서 주어동사만 되고 문장이 완성이 된다. 주격부어지 있어야 된다. 얘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풀어봤지? 자, 봅시다. 이 형식으로 넘어왔어. 10 몇 페이지였죠, 문제가? 네, 16페이지부터 먼저 보자. 16페이지. 자, 동사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짧게. 자, 라인은 누워있다라고 하지 말고, 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는 있다로 훨씬 많이 나와. 있다.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있다. 존재한다. 있다. lie.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sit도 있다라는 뜻이 있어서 있다. 어디에 있다. 위치에 있다. 있다. 앉아있다만 하지 말고. 자, rise는 뭐야? 뜻이? 오르다. 이거 완전히 이거 문법 노베들이 또 많이 틀려주는 거야 이거. 자, 이거는 자동사. raise는 뭐뭐를 아까 무슨 동사로 되어 있어? 타동사. 뭐뭐를 들어 올리다.
뭐뭐를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도 영어 공부할 때 애당초에 선생님 영어 공부할 때 그때 나를 가르쳤던 그 강사도 그렇고 아예 타동사는 뭐뭐를이라고 뭘 수 집어넣으라 그랬어. 지금까지 습관이 돼 있고 그래서 영어를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뭐를 올리다라고 외워야 된다. 타동사를 외울 때 그게 훨씬 나아. 그냥 올리다만 외우기 때문에 헛갈리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뭐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오르는 거야. 오르다. 근데 오르다만 하지 말고 얘들아. 증가하다. rise 어떤 뜻이 있다고?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증가하다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증가하다. 자, 그 다음에 happen, occur. 아니 여기 어떻게 숙제 내줬는데 아까 occur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공부 똑바로 해와야지. happen, occur 뜻이 같아. 그냥 발생하다. 자, take place도 발생하다. 이게 목적어까지 있는 상태인데 이거 수거야, 수거. 타동사를 만들지 않아. take place. 발생하다. 자, stand 서 있다만 하지 말고 stand도 있다라는 뜻이 있어. 있다. 그다음 talk 조심해. talk. talk는 말하다야. 말하다. 그냥 말하는 거야.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talk를 가지고 누구와 말하다 하려면은 talk만 있으면 안 되고 누구와 말하다 해서 수식어를 만들어줘야 돼. talk to야. talk to. 전치사를 넣어줘야 누구와 말하다가 돼요. talk to나 talk with가 되는 거지. 완전 자동사. 그다음에 speak. speak. sing은 세모. speak은 지워.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sleep은 이거 중학교 영어잖아. 자다. 이거 뭐가 있니? 누굴 재우는 것도 아니고 저 자는 거잖아. 야, breathe도 됐습니다. breathe 그냥 지워도 돼요. sing, breathe 지워도 되고, 네, sleep은 그냥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넘어갈게. 자, 그다음에 또 일형식 동사 중에서 뭐 가다 오다, 왕래발자에 가다 오다 이런 뜻이야. 왕래발자, 가다 오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Go, come, leave, start, depart, arrive인데 leave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 leave는 굉장히 형식이 많아. leave는 한번 옆에다가 써서 정리를 해보자. leave는 일형식 동사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이거 뭐가 힘드냐면 내가 단어 외울 때 뜻 여러 개를 외우게 하는데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애는 품사가 여러 개가 되고 얘 품사가 여러 개는 아닌데 형식이 막 바뀌어. 그 의미에 따라서. 자, 그래서 얘가 일형식일 때 보자. 얘가 일형식일 때는 어떤 뜻을 가져? 그냥 어디를도 없어. 그냥 떠나다야. 떠나다. 출발하다. 떠나다야. 뭐뭐를 떠나다도 아니야. 그냥 떠나다야. 떠나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를 향해 떠나다를 할 때 어떻게 쓰냐면 뭐뭐를 향해 떠나다를 하면 뭘 집어넣어야 돼? 전치사구를 집어넣어야 돼. live for. 이 뜻이 뭐야? 뭐뭐를 향해 떠나다가 되는 거야. 떠나긴 떠나는데 이 for랑 붙어서 뭐뭐를 향해 떠나다. 이것도 내신에서 장난칠 때가 있어. 자, 그 다음에 2번이 3형식일 때가 있어요. 3형식일 때는 자, 뭐뭐를 떠나다야. 뭐뭐를 향해 떠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떠나다야. 어디를 떠나다. 그 다음에 또 뭐뭐를 남겨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벌써 뜻이 두 개지. 벌써 뜻이 두 개야. 3형식 안에서도 두 개야. 벌써 하나, 둘, 세 개야. 뜻이. 그치? 자, 그 다음 3번 4형식일 때가 있어요. 4형식. 얘가 4형식으로 변한 거야.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에게 뭐뭐를 남겨놓다. 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I left him. 나는 걔한테 좀 남겨놨어. I left him. 좀 돈을 좀 남겨놨어. Some money. Some money. 그러면은 나는 그를 떠난 게 아니라고 얘들아. 걔한테 남겨놨다고. 뭘 남겨놨다고? 약간의 돈을 남겨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걔를 떠난 게 아니고. 3년씩 때랑 달라. 만약 이것만 있었어. I left him. 이때는 또 뭐야? 나는 걔를 떠났어. 걔 곁을 떠났어.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5형식이에요. 5형식. 자, 뭐뭐를 뭐뭐하게 놔두다. 뭐뭐한 상태로 놔두다 라는 뜻이야. 놔두다. 이렇게 이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영어는. get 같은 거 있잖아. 너희 사전 찾아보자 뜻만 열 몇 개야. get 같은 거 한번 딱 클릭해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려면 우리가 독해를 잘하려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 변화 형태, 여러 다양한 의미와 그 형식, 특히 동사는 형식들, 그 형식들마다 있는 뜻을 알아야 영어를 온전히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타트. 이거는 1형식이야. 3형식은 뭐뭐를 시작하다지. 1형식은 그냥 뭐야? 이게 출발하다는 뜻이죠. 출발하다. 스타트. 출발하다. 그다음에 디파트도 출발하다. 어라이브는 반대로 출발하다가 뭐예요? 아니라 뭐예요? 도착하다 하죠. 네. 자, 그래서 그 비행편이 출발했어요. 베이징에서 출발했어요. 9시에. 근데 스타트가 3형식일 때는 뭐뭐를 시작하다고요. 출발하다 할 때는 그냥 스타트예요. 밑에 목적어가 못 와요. 뒤에 뭐뭐를 어디에서 출발하다 하려면은 이렇게 전치사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다음에 he arrived at. arrive도 뒤에 at이 꼭 있어야 되는 건데 at이나 in이 있어야 되죠. 뭐 어디에 도착하다고 하고 싶으면은 1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는 he arrived. 걔가 서울에 도착했어.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거 틀린 거라니까. arrive는 몇 형식이라고 얘들아? 1형식의 목적어가 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이거는 목적어잖아. 수식어가 아니잖아. 목적어가 이렇게 버젓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절대 없어. 자, 그러면은 서울에 도착했다 그러면 서울은 약간 도시니까는 he arrived in 서울 정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무슨 어야? 수식어잖아. 수식어는 가능하다니까. 근데 목적어는 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거 기본이라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됐고요. 이거 중학교인데 웬만 대열리지 대어라 할 때는 이 비동사는 뜻이 뭐야? 있다야 있다. 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는 몇 형식이야? 1형식. 있다의 비동사는 몇 형식이라고? 1형식이야. 자, 그래서 주어를 도치했다 그래. 도치했다 그래서 실제 주어가 어디 있어요? 뒤에. 그래서 many people이 복수니까는 was 하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돼? were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1형식을 넘어가기 전에 자, 1형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해줄게. 지금 우리가 형식을 할 때 계속 생각을 해야 돼. 형식을 할 때는 대체 그러면은 완전한 문장, 완전한 절이지. 이제 완전한 절. 완전절이란 말 들어봤지? 완전절을 구성하기 위해서, 완전절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있어야 되나? 무엇이 필요하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독해할 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쓰게 되는 게, 자, 예문을 만들어 보자. This is the house. 자, I lived 10 years ago. 내가 10년 전에 살았던 집이에요. 자, 빈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뭐야? which. 되죠? 하니까 틀리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잘 틀려줄 수가 있을까? 너 선생님한테 효도하려고 이러는 거야, 지금? 영어 선생님한테 효도하려고 이러는 거야? 안 되지, 얘들아. 안 돼. 지금부터 뭐가 안 돼 있냐 하면 네가 위치를 넣었다 쳐. 자, 우리 설명을 하려면 이것도 한 2시간이 걸릴 이야기, 한 1시간이 넘게 걸릴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얘기해보자. 너희가 외우고 있는 공식만 얘기를 해보자. 이게 관계대명사. 그래 안 그래? 관계대명사는 완전절이야 불완전절이야? 불완전절이잖아. 불완전절이잖아. 그러면은 완전절을, 자, 완전절이냐 불완전절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려면 서술어를 봐야 되는데 얘는 상관이 없지. 지금 여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리브가 몇 형식이야?
1형식이네. 그러면 이 절은 완전절이야, 불완전절이야? 완전절이야, 불완전절이야? 지금 오늘 배우고 우리 두 눈 뜨고 보고 있잖아. 이 동사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 주어랑 서술어 있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불완전절이냐? 이게 무슨 절이야? 완전절이잖아. 그럼 위치가 올 수가 있어 없어? 못 와. 못 온다고. 자, 이거는 혹시 알고 있는 애들에서 얘기해 줄게. 관계대명사는 항상 선행사를 대신해. 지절 안에서 관계사절 안에서. 우리 한번 우리 다니는 친구들은 다 들었지. 나 분명히 설명했다 니들. 선행사를 대신한다 그랬어. 선행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얘가 하우스가 되는 거야. 이 절 안에서는 더 하우스야. 근데 얘가 들어오려면 이 절 안에 얘가 들어올 수 있는, 즉 이건 명사잖아.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 주, 목, 그 다음에 뭐? 보호 역할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돼. 주어가 비었든지 뭐 목적어가 비었든지 보어가 비었든지 주어 있지. 근데 목적어 없는데요? 무슨 소리니? 얘가 지금 목적어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일형식 동사라고. 빈 게 없다고 지금. 근데 여기 비어 보이는데요? 정신 차리라고. 얘는 몇 형식이라고? 일형식 빈 데 없어. 완전절이야.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더 하우스가 들어온다고 하는 건데, 더 하우스라는 명사가 들어올 자리가 여기 있어 없어? 없어. 못 들어와. 그럼 니 뭐 써야 되냐 여기다가? 니 뭐 써야 되냐 여기다가? 관계부사를 써야 돼. 관계부사 누구 써야 돼? 그렇지. 관계부사 다음에 무슨 절 온다고 너희 외우고 있어? 불안하게 하지 마. 이거 불완전절이야 안전절이야? 완전절 오잖아. 이거 완전절이라고.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네가 형식을 완전히 알아야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고르는 문제도 대박 많이 나오거든. 내신에서. 그때 안 틀린다. 자, 완전절인 걸 보려면 지금 이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즉 필수 구성 성분이 다 있냐 없냐를 봐야 되잖아. 필수 구성 성분이 다 있냐 아니면 다 없냐를 봐야 되지. 그걸 보려면 누구를 먼저 봐야 된다고 얘들아? 서술어의 형식을 봐야 돼. 몇 형식 동사인지를. 1형식 동사야. 완전절이라고. 이걸 갖고 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자꾸 이상한 의미를 생각하는 애가 있어. 나는 10년 전에 살았다. 나는 10년 전에 살았다.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은데요? 불완전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야? 형식을 보는 거야. 의미가 아니라 뭐를 본다고? 형식.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제대로 알아야 이게 완전절인지 불완전절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완전 자동사 개념을 보자. 불완전 자동사는 몇 형식이라고? 2형식이야. 자, 2형식인데 불완전 자동사는 2형식인데 이 형식은 어떤 공식이 있냐면, 어떤 공식처럼 이게 가능해지냐면은, 의미를 따져봤을 때, 여기는 의미를 따져봤을 때 주어와 주격 보어가 무슨 관계냐면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해요. 주어는 뭐뭐 얘랑 같다. 얘랑 같은 거야. 자, 한번 예를 보자.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는 지금 우리 여기 3번에 있죠. 얘예요, 얘.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가 무슨 동사라고요? 비동사예요. 비동사 뜻이 뭐죠? 뭐뭐? 이다. 그러니까 이형식 하면은 일단 대표로 얘를 떠올리면 돼. 머릿속에서. 비동사. 자, 비동사 예를 들어서 적지 마봐. I am a boy. 나는 뭐야? 나는 소년이다. 대표적인 이거잖아. 이거 뭐뭐는 뭐뭐다. 그렇죠? 비동사가 이런 기능을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형식 동사도 이렇게 주어는 어떻다, 주어가 어떻다 라고 하는, 주어는 이퀄 주격 보호다, 이런 기능을 하게 돼요. 이걸 어렵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형식 동사의 그 기능은 뭐냐면, 여기다가 보자, 여기다가 적어보자.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형식 동사는 자, 주어의 성질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야. 이형식 동사 자체가 주어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해. 뭐뭐이다, 뭐뭐하게 보인다, 뭐뭐만 냄새가 난다, 뭐뭐가 된다, 어떻게 된다, 주어가 뭐뭐가 된다. 그런데 지만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설명은 동사야. 하지만 플러스 누구까지 필요해? 보어와 함께 주어를 설명한다. 주어를 설명하는 거야. 보어와 함께. 주어의 성질 상태를 설명하고 싶어해. 자,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How are you today? 라고 물었어. How are you today? 응? 종욱이, How are you today? I'm good. You good. 근데 내가 종욱한테 How are you? 라고 물었더니 I'm 짜증나잖아. 지금 벌써. 답답하지? How are you? I am. 자, 말이 구성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는 분명히 뭐뭐이다. 네 머릿속에서 벌써 너 어떻구나. 너 어떻구나. 너 어떻구나. 너 어떻구나. 한데 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분명히 나는 어떻대. 나는 기분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설명이 완성이 되니 안 되니? 이걸로 완성이 돼? 얘 완성이 돼? 완성이 안 된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주격 보어가 있어서 I'm good. 나 좋아요. 하게 되면은 나는 이게 둘이 합쳐서 누구를 설명하는 거야? 주어를 설명하는. 나는 좋다가 되는 거야. 나는 좋다. 자, 그래서 이 이형식 동사는 기본적으로 기능이 주어의 성질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는 동사인데 얘는 지 혼자만을 설명할 수 없고 누구가 지를 보충해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보어. 보어 중에서도 얘는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어인데 목적격 보어가 아니라 무슨 격 보어? 주격 보어와 함께 둘이 합쳐서 누구를 설명한다? 주어의 성질 상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자 목적어랑 헛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나 되게 많이 봤어. 동사에 뒤만 있으면 다 목적어래. 자, 나는 예를 들어서 I like a boy. 내가 어떤 한 소년을 좋아해. 이렇게 하면 얘들아 좀 잘 와닿지 않잖아. 좀 잔인한 예시를 해줘. 잔인한 예시. 내가 한 소년을 죽여. I kill a boy. I kill a boy. 근데 I am a boy. 자, 이 동사들의 기능을 잘 생각해봐. 나는 죽인다. 근데 그냥 죽인다야 누구누구를 동작에 뭐가 있어? 대상이 있지. 목적어가 있지. 이 동사는 놈이 그렇게 생겨먹었어. 나는 누구누구를 죽인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이 주어가 동작을 반드시 다른 애한테 한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는 주어가 목적어한테 동작을 하는 동사야. 근데 얘를 봐봐. I'm a boy. 내가 소년한테 뭘 하니? 내가 소년을 뭐 좋아해? 뭐 죽여 살려? 내가 소년한테 하는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뭐야? 나는 이꼴 누구다? 소년이다. 주어의 성질 상태를 알려주는 동사란 말이야. 이게 몇 형식 동사라고? 이 형식. 그럼 여기를 목적으로 하면 너는 정신이 나간 거라는 거지. 알겠어요? 주어를 설명하는 거야. 주어는 이렇다. 이런 걸 뭐라고? 주격, 보어. 그 주격, 보어는 몇 형식에 올 수 있어? 자, 1형식에 올 수 있어? 없어. 3형식에 올 수 있어? 없어. 4형식, 5형식 아니라 주격, 보어는 오직 몇 형식만 온다? 2형식에만 온다. 그럼 3형식 동사 뒤에 막 주격, 보어 이런 말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반대로 2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주격, 보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중학교 2학년 교실로 돌아가 보자. 중학교 2학년 교실로 돌아가 보자. 자, 감각동사 이런 거 쭉 있었어. 자, 그 다음에 2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거죠. 이거는 주어의 뭘 설명하는 거야? 주어의 감각. 지각이랑 헷갈리면 안 돼. 지각 동사는 5형식이야. 지각 동사는 몇 형식이라고요? 5형식. 지각은 감각을 동원해서 목적어가 어떻다는 거를 안다는 동사고, 감각은 주어의 감각을 설명하는 거야. 그럼 주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야? look. 그 다음에 주어가 어떤 소리가 난다. 뭐뭐하게 들리다 뭐야? 사운드죠?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여기다 플러스 시켜야 돼. 자, 룩만 외우면 안 돼요, 고등학생에. 자, 룩이랑 같은 뜻이 뭐예요? 뭐뭐하게 보이다 뭐가 있어요? 룩이랑 같은 거? appear. 그 다음에 뭐뭐하게 보이다 또 뭐 있어? seen. 이건 룩이랑 뜻이 같지.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하게 보이다. 그러니까 룩만 있으면 뭐뭐를 보다가 돼, 안 돼? 안 돼. 뭐뭐를 보다를 하려면 룩만으로는 안 돼. 룩은
자, 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룩은 1형식일 때가 있어. 1형식일 때는 너희가 아시다시피 보다야. 근데 보다인데 내가 몇 형식이라고 그랬어? 몇 형식이라고 그랬어? 1형식이야. 1형식 얘들아. 뭐뭐를 보다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강아지를 보아야 I look a dog. I look a dog. 나는 강아지가 보여. 강아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문장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목적어가 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나는 강아지를 보다라고 하고 싶으면 수식어구를 만들어줘야 돼. 나는 보는데 어딜 보는 거야? 강아지로 보는 거야. 강아지를 향해서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예 외워버리지. 얘를 그래서 목적어를 넣고 싶으면은 뭐를 넣어야 돼? look at까지 있어야만 뭐뭐를 뭐가 되는 거야? 보다가 되는 거야. look 자체는 무슨 몇 형식 동사라고요, 여러분? 1형식이야, 보다일 때. 알겠죠? 창문 밖을 보다도 그래서 look 보긴 보는데 창문 밖으로를 수식어구로 만들어줘야 돼. look out of 뭐뭐 밖을 보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식어구를 넣어줘야만 어딘가를 보다가 되는 1형식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2형식일 때는 지금처럼 뭐뭐하게 보이다가 되는 거죠. 주어가 뭐뭐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 밖을 보는 게 아니고 주어가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야. 주어 생김새가 이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You look so tired. 너는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니? 너는 피곤해 보인다. 그럼 네가 사실은 외모가 어떻게 거야? 피곤한 거잖아. 그래서 주어 이퀄 SC가 성립이 되는 게 다 모든 몇 형식 동사다? 2형식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주격 보호에 지금 나온 감각동사는 누구를 보호로 써요? 형용사를 보호로 쓰는 거죠. 그럼 이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사가 못 옵니다. 명사가 못 와요. 명사가 못 오죠. 당연히 부사는 기본적으로 부사가 보호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부사는 100% 뭐라 그랬죠? 수식어. 당연히 부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외우지 말고 부사의 성질상 수식어기 때문에 아예 보호의 자리가 올 수가 없고 우리가 그거를 내신에 상당히 많이 봤는데 중학교 때 그게 고등학교 때도 나와.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문제가 굉장히 길거든. 긴 상태에서 나와. 툭 나와 그냥. 굉장히 길 때. 자, 그래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하게 되다 뭐가 있어요? 자, become 있죠. 자, become은 주격보호로 명사도 됩니다. 명사랑 형용사가 다 돼야. 주격보호로 명사, 형용사 다 되는 애가 명사, 형용사 다 되는 애가 몇 개 없어요. 이 형식에서. 자, 제가 표시해 줄게요. 자, 비동사 네, become 명사, 형용사 다 됩니다. 네, remain 명사, 형용사 다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로 뭐 오는 애들이에요? 형용사만 나와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뭐라고요? 형용사야. 뭐뭐 하게 되다 여기도 다 주격보호로 뭐가 온 거야? 형용사야, 형용사. 압도적으로 형용사가 많아. 이 형식에서 주격보호로 올 수 있는 게. 네, 안 되는 주격보호의 명사도 가능한 게 뭐예요? 비동사 remain, 그다음 누구라고요? become. 얘네는 명사, 형용사가 다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죠. 응용.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다시 한번 응용. 얘네 이 감각동사 다음에 한번 여기다가 자 참조. 자, 감각동사 다음에 like를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전치사 like죠. 뭐뭐처럼. 전치사 like예요. like가 전치사라고 했어. 그러면은 전치사 다음에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지. 그래서 이때는 명사가 올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like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배웠어?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하게 느끼다, 뭐뭐하게 뭐뭐 같은 소리가 난다, 뭐뭐하게 들린다, 뭐뭐처럼 들린다, 뭐뭐 같은 맛이 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감각동사 다음에 like가 붙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다고요? 명사가 와야 돼요. like가 무슨 사니까? 전치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쉽잖아 얘들아. You look like. 너는 생겼네. 너 되게 you look like. 네가 좀 데이빗처럼 생겼어. 너 데이빗 닮았어. You look like David. 이렇게 해야지. You look David. You look David. You look David. 이게 뭔 소리냐고 이게.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You look like David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이건 형용사야 명사야. 그러면은 like까지 있어줘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계속 보자. 이거 외워야 돼, 얘들아. 이제 뭐뭐하기 되다가 좀 많아. 자, 그로우가 일형식일 때는 잘하다지. 일형식은 잘하다. 자, 그로우도 생각해보자. 자, 일형식일 때는 잘하다야. 잘하다.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자, 이형식일 때가 바로 뭐뭐하게 되다. 형용사 오면서 뭐뭐하게 되다. 삼형식일 때는 목적어가 있다는 거지. 제가 목적어 있다고 되면 어떤 느낌이 드니? 뭐뭐를 키우다. 그렇죠? 농작물이나 뭐 크롭 같은 거 아니면 베지터블 키우는 거잖아. 그다음에 get은 다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 get은 이렇게 말고 있자. 1, 2, 3, 4, 5가 다 돼. 1, 2, 3, 4, 5가 다 돼. 근데 여기서 get은 이형식 get은 뭐예요?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얘도 형용사 오는 거야. get 다음에 명사 못 와요. 만약에 get 다음에 명사가 왔다 치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I get a box. 그럼 내가 상자가 되는 거야? 상자를 가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형용사가 와게 됐어. I get angry. 나 화났어. I get angry. 이건 형용사니까는 이형식이고. 명사가 오면은 이 목적어니까 몇 형식이 되는 거야? 3형식.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 너 이거 해석을 하면서. 하나의 뜻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이상하면은 빨리 생각을 해야 돼. 이 동사 뜻이 뭐였지? 자, 고가 가다가 아니라 고가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밑에 예문을 보자. 그래서 is the milk still good? 그 우유가 여전히 좋아? Or has it gone bad? Has it gone bad? 자, 이거 현재 완료 시제의 의문사야. 현재 완료 시제의 의문사. 의문문이야. 현재 완료 시제의 의문문. 현재 완료 시제의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 has, have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본동사인 pp가 되는 거지. 그럼 그거 맛이 그거 상했나? 그래서 이 go가 뭐뭐하게 되다야. 그러면 이 bad가 뭐야? 주격 뭐가 되는 거야? 보어가 되는 거지. 그거 맛이 상했나? 이렇게 되는 거지. 너희 의문문 할 줄 아나? 의문문 다 만드나? 이거 의문문 못 만드는 애들 상당히 많아. 우리 우리 동네는 의문문 못 만드는 친구 되게 많거든. 내가 한번 물어보자. 누가 그 창문을 깼니? 자, 후 쓰자. 후. 누가 그 창문 깼어? 누구야? 누가 깼어? 그리고 문. 얘들아, 저 제발 한글 좀 읽어. 얘들아, 당겨세라고 돼있어. 나갈 때 왜 미는 거야? 아니 얘 고장났는데 니네가 하나를 더 붙여줘야 돼 이거. 저 문 싸 보이니 비싸 보이니? 비싸 얘들아. 부모님 눈물 나게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안 해야겠지? 당기세요는 당기고 미세요는 미세요. 제발 한글 좀 읽어 얘들아. 알겠지? 자, 누가 창문을 깼니? 누가 깼어? 백건이가 깼어? 문장을 만들어봐. 누가 창문을 깼냐? 난리다 난리. 자, 창문을 깨었니? 한국말 창문을 깼냐라는 거는 한국말에서 쌍시옷이 들어가면은 내가 국어도 해야 돼? 야, 깨다가 무슨 시제야? 깼냐? 이 시옷이 들어가면은 이게 들어가면은 무슨 시가 되는 거야? 과거야. 나는 분명히 깼냐라고 했어. 어떻게 해야 돼? Who broke the window? 이번 반면에 종호아 너 뭐 깼어? 너는 뭘 깼니 영어로? 너 뭐 깼니? 뭐? 영어로 너는 뭘 깼니? 영어로 Can you translate it into English? 너는 뭘 깼니? 후 써도 돼. 내가 한테 줄게. 지금 너는 뭘 깼니? 백건이 너는 뭘 깼어? 너는 뭘 부셨어? 그럼 너는 그저 웃어. 혹시 진우 너는 뭘 깼니? 아니 물어보라고. 질문을 만들어봐라고. 너는 무엇을 깼니? 너는 무엇을 무엇이니까 와시 미안해 얘들아. 와시 와야지. 너는 뭘 깼니? What broke? 오, 알 것 같아. 누가 그랬어? 오, 백건이. 너는 뭘 깼니가 뭐야? 그렇지. What did 다음에 You break the window. 자, 이거 헛갈리잖아 얘들아. 해야겠네. 무슨 차이가 있어 보면? 뭐가 차이가 있지 지금? did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 이거는 왜 없을까? did가 후라서 또 그렇게 요령을 만들지. 그러면 망하는 거야. 넌 누구를 좋아하니? 뭐라 할 거야? 누구를 넌 좋아하니?
넌 누구 좋아하니, 도훈아? 아니 누구인데 왜요? 아니 누구를 너는 좋아하니, 도훈아? 근데 누구를 사람을 what이라고 할 순 없잖니. 누구를 너는 좋아하니? 나 좋아해? 누구를 너는 좋아하니? 준영이? 응. 오, who do you like? Who do you like? 자, 그러면 요 세 문장에서 이놈만 갑자기 did가 안 보이지, 얘들아?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을까? 자, 다 여기는 의문사가 누구를, 무엇을 기능을 하고 있지. 의문사가 이 안에서 목적어야, 목적격이야, 목적격.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건 뭐라 그랬어? 누가 깼냐 그랬지. 누가라는 의문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주어.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do, does, did를 앞으로 빼지를 않아요. 뺄 주어가 없잖아. 우리 뭐라고 그랬어? 자, 의문사, 그 다음에 do, does, did, 주어 동사라고 얘기했지. 왜 주어가 있니? 얘 빼면 주어가 있니? 창문을 깬 게 누구야? 누군가가 깬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who did you break the window? Who did you break the window? 누구를 너는 깼니 창문을?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물어보냐? 누가 창문을 깼는데 너는 왜 있어? 누가 깼냐고 묻는데 너는 누구를 깼냐? 이게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두더지들을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야. 의문사도 해야 돼. 왜냐면 또 간접 의문 문장 연결되거든. 간접 의문 또 이상하게 또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다음 보자. come도 뭐뭐하게 되다는 뜻이 있죠. 근데 for 떨어지다만 있는 게 하는 뜻이 뭐야? 뭐뭐하게 되다. turn 돌리다만 있는 게 아니라 돌다만. 얘가 이런 식 때는 돌다. 지가 도는 거야. 이런 식 때는 돌다. 이형식 때가 뭐라고요? 돈다가 아니라 뭐뭐하게 되다. 삼형식 때가 뭐야? 뭐뭐를 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un. 야, 이런 식 때는 뭐야? 달리다. 이형식 때는 달리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뭐뭐하게 되다야. 달리는 거랑 아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 He ran. 좀 안 좋을 때 많이 써. He ran pale. 되게 얼굴이 어떻게 됐어? 창백해 됐다. 이럴 때. 달리는 게 아니야. 달리는 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이것도 좀 가다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뭐뭐하게 된 거야. 오다랑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삼형식일 때가 있어. He ran a company. 그가 회사를 달려? 여기서는 운영하다는 뜻이야. 삼형식일 때는. 운영하다. 그래서 형식마다 의미가 다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뭐한 상태로 있다. 뭐뭐이다. 당연히 비동사지. 비동사를 여기 왜 넣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비동사는 여기서 빼서 아예 모든 것에 이 형식의 대표 뭐야? 비동사죠. 그 다음에 뭐뭐한 상태로 있다. 뭐 뺄게. 뭐뭐한 상태로 쭉 있다. remain. 그 다음에 뭐뭐한 상태로 있다. stay. 그 다음에 뭐뭐한 상태로 쭉 있다. keep. 자, stay는 이런 식이 된 뜻이 뭐야? 머물다. 머물다. 어디 있다. 머물다. 이 형식일 때가 뭐뭐한 상태로 있다. 그냥 뭐뭐한 상태로 쭉 있다는 뜻이야. 뭐뭐한 상태로 유지하다 있다. 자, keep도 되게 형식이 많은데 일단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 풀어왔죠? 자, 그래서 이거 당연히 arrive는 뭐가 자동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어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at 이렇게 됐었는데 자, 어려운 거 있니? 이 lay는 두다 lay지 lay. 그 다음에 두다 lay. 그 다음에 이거의 과거는 뭐야? laid. 삼형식 lay야. 뭐뭐를 두다. laid. 그 다음에 lie. 있다의 lie는 있다 눕다의 lie는 lie, lay, laying. 그 다음에 거짓말하다 lie가 있어. 거짓말하다. 자동사 lie야. 거짓말하다. lie 과거는 뭐야? lied 또 lied. 옛날에는 이거 갖고 선생님들이 시험을 많이 냈는데 요즘에 잘 안 내. 특히 고등학교 가면은 이런 걸로 시험에 내기에는 너무 낼 게 많아서 이런 걸로 유치하게 여러분을 괴롭히지는 않을 거예요. 3, 4번은 그냥 3, 4, 5번은 넘어가도 되고. 자, 그럼 이거 보자. 너의 aptitude는, 너의 재능은, aptitude 적성은, aptitude, 있다야. 있다. 자, 어디에 있어요? 예술에 있다. 이때 뭐가 와야 된다고요? 어디에 있다? lie가 누워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누워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예술에 있다.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lie예요. 그러니까 너의 적성은 예술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얘들아? 네. 자, 그러면 2분만 쉬었다가 3형식, 4형식으로 넘어갑시다. 2분만 쉬었다가. 자, 3형식이에요. 3형식인데 3형식 개념은 너무 쉽잖아. 목적어가 있다. 목적어는 동작을 받는 녀석이다. 동작의 대상. 자, 3형식부터는 3, 4, 5형식은 아까 그 명심해. 3, 4, 5형식부터는 무슨 태로 바꿀 수가 있어? 수동태. 자, 여기다가 한번 자 보자. 자, 3, 4, 5형식은 3, 4, 5형식 3, 4, 5는 3, 4, 5형식은 뭐로 바꿀 수 있다?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돼. 하나 더. 자, 그러면 내가 아직 적지마 얘들아. 내가 완성을 안 했어. 3, 4, 5형식은 1번 수동태 전환 가능. 전환 가능. 그 다음에 이제 얘네의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거야. 자, 아까 1형식의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기억하고. 근데 얘네 과거 분사는 무슨 의미를 가지게 돼 이제? 수동 완료인데 예외가 있어. 예외. 이거 분사할 때 또 할 거야. 예외가 있는데 얘가 수동 완료. 과거 분사는 기본적으로 얘네의 과거 분사는 기본적으로 수동 완료야. 특히 명사 꾸미고 할 때. 근데 예외적으로는 아까 무슨 시제? 완료 시제가 있었죠. have pp. 그 다음에 had pp. 이때 과거 분사는 능동이라 그랬어요? 수동이라 그랬어요? 능동이야. 이때는 능동이야. 이때는 얘네도 능동이야. 비동사 없잖아. have pp, had pp는 뭐라고요? 능동이야. 능동. 그래서 이거는 3, 4, 5형식에서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얘네는 목적어가 없으면 완전절대, 불완전절대? 불완전절대 되는 거지. 1형식은 목적어 없으면 뭐 아무 상관없어. 완전절. 2형식은 애당초에 목적어라는 개념이 없어. 근데 얘네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뒤에 명사가 없다. 이 동사가 지금 3, 4, 5형식 동사인 것 같아. 뒤에 목적어가 없어.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이 없어. 그러면은 아 이거 불완전절이구나. 알아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봅시다. 얘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쉽다는 거는 전치사를 자꾸 넣으려고 그래. 한국 사람들은 자꾸 해석을 할 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여기도. 아, 이것도 내신에서 짤짤이 문제로 잘 나옵니다. 유치하고 졸렬한 문제로 잘 나와요. 내신 문제가 원래 졸렬하잖아. 아주 졸렬해. 자, 붙고 있는 친구들 이미 붙고 있는 형 하나 있고 붙고 가는 친구 손. 네, 붙고는 어법 문제가 빡세. 되게 타이트해. 자, 광희. 남은이다 광희죠. 광희는 어법 문제가 되게 타이트하진 않아.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붙고는 영어가 어법에 거의 이제 올인하는 선생님들이다. 어법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다. 국어는 영어는 다른 거 모르는데 영어는 그러니까 다른 동네는 더 어려운 거 많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붙고 문제가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약간 좀 해리지 않나. 북영어 문제가 되게 좋거든. 근데 북영어는 질이 좋은데 붙고는 굉장히 옛날 스타일. 굉장히 한 10년 전, 20년 전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다. 한 10년 전 스타일을, 20년 전까지 아니고 한 10년 전 스타일을 고집하는 학교. 그렇게 느끼면 되겠어요. 수학은 나는 모르지. 내가 알 바 아니니까. 자, 디스커스를 봅시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야. 왜냐면 사립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바뀌시거든?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러는 건지,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디스커스는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디스커스 about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디스커스 자체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오는 거야. 그래서 about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도착하다. 아까 arrive랑 같이 뜻은 같아. arrive랑. 근데 reach는 as를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다 3형식이야. 그러니까 뒤에 뭐가 오는 거야? 바로 목적어가 와요. 전치사를 넣었다는 거는 얘가 1형식이라는 얘기인데 얘가 1형식이 아니라는 거야. 얘는 3형식이라고. 그럼 전치사를 안 넣어야죠. 됐나요? 자, 엔터도 마찬가지야. 어디로 들어간다고 해서 go into로 생각해서 go는 1형식이니까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뭐야? go into가 있어야지. 얘는 가다밖에 없으니까 into랑 만나야 안으로 들어가다인데 enter는 얘 자체가 그냥 어디로 들어가다라고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바로 뭐가 오는 거야? 목적어가 와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resemble 뭐뭐와 닮다. 한국말은 자꾸 뭐뭐 와니까 자꾸 with를 넣고 싶어. 그런 거 없다. 그냥 이거 다음에 바로 뭐뭐와 닮다. 목적어가 온다는 거죠. approach도 마찬가지야. 뭐뭐에게 접근하니까 자꾸 뭘 넣고 싶어해? to. 아니라고. 그냥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address는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answer to도 외우실 필요, 이걸로
그래, 이것도 외우자. 뭐뭐에게 대답하다니까 answer to를 넣고 싶어. 근데 answer도 그냥 뭐뭐에 대답하다 할 때 to를 안 씁니다. 그냥 목적어예요. 명사로 쓰이면은 뭐뭐에 대한 대답, answer to가 맞아. 뭐뭐에 대한 대답. 이게 명사였으면은 answer to the question. 그러면 뭐야?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질문에 대한 대답. 하지만 우리는 지금 동사로 쓰였잖아요. 그럼 뭐야? answer to가 아니라 그냥 who can answer my question? 누가 내 퀘스천에 대답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attend 뭐뭐에 참가하다 at이나 to 필요 없어요. 바로 목적어입니다. await. 자 여기서 CF 참조. wait for는 wait는 기다리다 일형식이에요. 일형식이야. 그래서 뭐뭐를 기다리다면 wait 뭐까지 있어야 돼? for까지 있어야 돼. wait for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근데 await는 for 쓰면 또 안 돼요. 얘는 타동사예요. 많이 쓰진 않거든 await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await 이렇게 바로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wait는 뭐가 와야 된다고 뭐뭐를 기다리다 하려면 for까지 있어야 돼. wait for 헷갈리지 말고요. 자 consider 뭐뭐에 대해 고려하다. consider about 한국 사람들 많이 틀리는 거야 이것도. consider 자꾸 about 넣으려고 그래. 그냥 consider야 consider.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우자. consider 다음에 뭐뭐 할 것을 고려하다. 투부정사를 넣어야 될까 동명사를 넣어야 될까? 동명사야. 투부정사 절대 못 와요. 뭐뭐 할까 고려하다 뭐라고요? 동명사야.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excel, over, 뭐뭐보다 낫다. excellus, 뭐뭐를 능가하다. 글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자, inhabit, 자 뭐뭐에 살다. inhabit, in이 아니라고 했어. 이미 in이 뭐뭐 안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 habit이 거주하던데 inhabit이니까는 뭐뭐 안에 살다. 그냥 바로 목적어입니다. 이것도 많이 틀리고. 메리는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중학교 거 아니냐 이거? 어? 뭐뭐와 결혼하다. 메리 위드가 말이 되나? 근데 그렇게 쓰잖아 니네. 안 된다고 얘들아. 메리 다음에 뭐가 안 된다고? 그냥 목적어 Will you marry with me가 아니라고 얘들아. 나중에 외국인한테 만나서 결혼할 때 청혼할 때 Will you marry with me? 막 연락이 굴려가지고 심지어 Will you marry with me? 안 된다고. 알겠지? Will you marry me? 그 다음에 mention 뭐뭐에 대해 언급하다. mention about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도 잘 틀려. Don't mention about이 아니라 그냥 mention이지. 뭐뭐에 대해 언급하다. 바로 목적어. 그다음 obey도 많이 틀려. 뭐뭐에 따르다 obey to일 것 같잖아. 아니에요. 그냥 obey, 뭐뭐에 복종하다, 뭐뭐에 따르다 목적어가 와버리는 거야. 얘는 그거 외울 필요 없고요. 외울 필요 없는 거는 얘랑 얘는 그렇게 안 나오고 아까 또 내가 누구 필요 없다고 그랬죠? 어드레스 이런 거 잘 안 나오고요. 나머지는 외워야 돼. 그냥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또 얘네 외울 게 많아. 지금 너희가 토요일까지 오늘 목요일이죠. 토요일까지 많이 외워야겠어. 이거 외워야 돼. 더 이상 틀리면 안 돼. 자, 뭐뭐를 설명하다 account for예요. 뭐뭐를 설명하다 account for, explain 같은 뜻. 얘는 자동사란 이야기. 자동사니까 뭐가 있는 거야? 네, 전치사가 있어줘야 돼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를 만들려면 account for 이게 얘들은 나중에 또 다 관계대명사랑 연관이 돼. 진짜야. 관계대명사랑 연관이 돼. 진짜. 그러니까 이거 안 외워놓으면은 이게 또 관계대명사에서 이거 또 틀려. 다 외워야 돼. 자, add to는 뜻이 뭐예요? 뭐뭐를 증가시키다. add 하면은 이거는 뭐뭐를 더하다는 뜻이야. 뭐뭐를 어딘가에 덧붙이다는 뜻인데 더하다는 뜻이고요. add to 자체는 뭐뭐를 뭐라고요? 증가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his will add to 이것이 증가시킬 거예요. 뭐를? 너의 관심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 뜻이 달라진다는 거지. to가 있을 때는 없을 때랑 뜻이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agree to 뭐뭐에 찬성하다, agree with 이건 여러분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넘어갈게요. agree 자동사예요. 뭐뭐에게 사과하다, apologize 뭐까지 있어야 돼요? to 자동사니까요. 다 여기 자동사야. 일형식 동사들이야. 전부 다 일형식이에요. 전부 다 일형식 동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complain about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complain about. 자, 이런 것도 또 틀려줘. 응? 그러니까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this is the issue 이게 그 문제야. 그들이 불평하는 문제야. that they complain 그들이 지금 불평했던 문제야. 틀린 거야 얘들아. 뭐가 빠졌어 이게? about이 뭐뭐에 대해서 불평하다라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 얘가 누굴 꾸밀 수가 있어? 얘를. 어바웃이 빠지면 자, 이 관계대명사지? 어바웃이 빠졌네? 그들이 불평한 문제가 왜 안 돼요? 근데 네 상상 속에서 되는 거지. 근데 컴플레인이 몇 형식이라고? 1형식이야. 완전 절이잖아. 이슈가 여기 들어와서 들어올 빈자리가 있어 없어? 없다고. 얘는 목적어가 아예 못 오는 놈이라고. 목적어 자리를 안 가진 놈이야. 알겠니? 안 외우면 안 돼 얘들아. 안 외우면 안 돼. 그래 나중에 응용이 돼 이렇게. 다 외워야 돼. 호포는 그냥 뺄게요. 호포는 뺄게요. 이건 너무 좀 과해. 자, interfere with 뭐뭐를 간섭하다. interfere만 있으면 안 되고 뭐까지 있어야 돼요? with.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얘는 시험에 안 나와. 호포는 아예 안 나와. 얘는 왜 넣는지 모르겠어. 아예 안 나와. 그 다음에 object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뭐뭐에 반대하다. object. object.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이게 뒤에 동사가 그냥 투부정사 투가 아니라 전치사 투라서요. 뒤에 동명사가 옵니다. 뭐뭐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 동명사예요. object 투부정사가 아닙니다. 이것까지 같이 외워요. 외울 때. 같이 그냥. 그 다음에 reply도 뭐뭐에 응답하다 할 때 reply to까지 있어야 돼요. 아까 answer는 동사일 때 뭐뭐에 응답하다 할 때 answer to 아니었죠. 그래서 조심. 이 둘을 약간 헷갈려요. reply to 뭐뭐에 응답하다. answer는 to 필요 없음. 외우셔야 되고요. 자, 뭐뭐를 동정하다. sympathize with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sympathize 같은 거 특히 우리 그 모의고사에서 심리학 같은 거에서 잘 나오는 동사란 말이에요. sympathize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sympathize with. 서술형에서 아니 서술형이 아니라 문법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제 또 이거 맞았다 하고 넘어가지. 틀렸다고. sympathize 뭐까지 와야 된다고요? with. wait for는 이미 얘기했어요. wait for까지 있어야 된다. 자, 외웠으면은 우리가 뭘 풀어봐야겠어? 문제를 풀어야겠지? 자, 그럼 나랑 지금 몇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The animal 타이거를 닮았대. resemble to야, resembled야. 그냥 resemble. 완전 타동사. 그냥 이거 외워야 돼. 아니 내가 풀어주면 안 되겠다. 아무 효과가 없겠어. 니네 외운 다음에 이거 다 풀어와야 알겠죠? 네, 채점까지 해오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자. 자, 구동사 이거는 건너뜁니다. 구동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라 건너뛸 거예요. 자, 그냥 바로 사형식으로 넘어갑니다. 사형식. 이거 진짜 사형식 쉬웠잖아. 야, 우리 솔직히 쉬웠잖아. 우리 중학교 때 사형식 쉬웠잖아. 이거 다 맞았으면 90점 다 넘긴 거잖아. 그래서 이거 안 할게. 그러니까 내 말은 깊이 있게 안 할게. 자, 사형식 동사는 형식이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뭐예요? 직접 목적어. 사형식의 기본적인 구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약간 유치하게 외워도 돼. 뭐뭐에게,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뭐뭐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얘는 유치하게. 동작의 대상은 두 개가 있어. 얘가 얘에게 얘를 준다니까. 근데 핵심은 어떤 구조냐면 직접 목적어를 누구에게 준다야? 간접 목적어에게 주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직 쓰지 말고 그냥 주건, 건네주건, 빌려주건, 약속해주건, 팔아서 넘기건, 보내주건, 보여주건, 가르쳐주건, 말해주건. 핵심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주다라는 의미라는 동사를 뭐라고? 주다 동사라고 안 하고 주다 동사 너무 유치하잖아. 주다라는 의미의 무슨 동사? 수여 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우자. throw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 자, 이거는 to가 붙는다는 거는 뭐로 바꿀 때?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얘기야. 이게 전부 다 지금 삼형식 전환할 때. 나 어저께 실제로 그랬어. 어떤 애가 아니 이거 to 붙는다면서 왜 to가 안 붙어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뭘로 바꿀 때라?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가 붙는다고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는 사형식 상태에서 간접 목적 앞에는 전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간접 목적어, 정식 목적어라고 부르려면 전치사랑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우리 뭐라고 불러? 수식어잖아. 근데 얘는 수식어야, 간접 목적어야? 목적어지? 그럼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려면 이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형식으로 바꿀 때? 삼형식으로 바꿀 때. 자, 그럼 보자. 여기 보죠. 수요동사의 어순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이다. 자, 그래서 이 어순이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내밀어 버리려고 한다. 이게 몇 형식으로 바꾸는 거라고요? 이게 삼형식으로 전환시키는 거야. 삼형식 전환.
근데 있잖아, 고등학교에서는 사형식,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지금 우리 1년 동안, 2년 동안 본 적이 없을 거야. 그런 서술형 안 나와요. 그런 서술형 안 나옵니다. 서술형은 안 나와요, 이제. 예, 서술형은 안 나오니까 이거는 너무 깊이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얘네가 이런 의미다. 이 해석이 돼야 되고 바꾸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삼형식으로 바꾸면 주어 동사, 그다음 직접 목적어 뭐뭐를 앞에 오고요. 뭐뭐에게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제 수식어로서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지. 이게 삼형식이지.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는 어떻게 바뀌었어? 이 수식어로 바뀌었어. 전치사 플러스 간목으로 바뀐 거야. 수식어로 바뀌었고요. 사형식일 때는 주어, 서술어, 간목, 직목인 상태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때도 배웠지만은 대부분은 to로 붙여요. 삼형식으로 전환시킬 때 이런 식으로 I gave him a piece of advice. 내가 그에게 줬어. 이거 사형식이지. 그에게 간접 목적어가 전치사 없이 나왔어. 그에게 사형식이지. 뭘 줬어? 충고 한마디를 해줬어. 사형식이야. 삼형식으로 바꾸면 I gave a piece of advice. 자, 이거 뭐뭐를 먼저 나왔지?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지? 근데 그에게는 수식어로 바꾼 거지?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대부분은 to로 바뀌어요. 이렇게. 대부분은 to로 씁니다. 삼형식으로 바꿀 때. 자, 근데 force는 애들은 3개만 외우자. 우리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force는 애들 buy, make, 그 다음에 get. 쿡도 안 나와. 쿡을 만나기가 힘들어. 쿡이라는 동사를 모의고사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buy, make, get 정도를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앞에 ove를 붙이는 애 ask가 있어요. 예, 근데 고등학교에서 하나 더 외워야 돼. ask랑 뭐뭐에게 뭐뭐를 질문하다 inquire가 있어. inquire. 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요구하다가 있어. inquire랑 require가 사형식일 때는 inquire, require도 저를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전치사 to를 안 쓰고 뭘 쓴다고요, 여러분? ove를 써요. inquire는 질문하다, 누구에게 뭐뭐를 질문하다. require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요구하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아셔야겠다. 자, 4번은 글쎄 이걸 요즘 시험에 잘 안 나와서 외울 필요는 없다. 이거 갖고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디까지 풀어봐야겠어? 뒤를 다 풀어오는데 이 구동사 문제는 이거 할까 말까. 10분 남았지. 자, 그럼 구동사 하나만 잠깐 보고 가자. 자,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자, 구동사라 그래서 우리 동사 구 중에서 구동사라는 걸 내가 그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동사 구 종류 중에서 구동사라는 녀석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사랑 먼저 붙어있어서 덩어리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 put on 뜻이 뭐예요? 뭐뭐를 입다. 그냥 입다 하지 말고 뭐뭐를 입다. 이거 다 타동사처럼 역할을 해. 목적어가 옵니다. 동사, 부사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목적어가 와요. 그래서 뭐뭐를 입다. 그 다음에 put off는 뭐뭐를 미루다. give up은 뭐뭐를 포기하다. 그 다음에 turn in은 뭐뭐를 제출하다. cut off는 뭐뭐를 취소하다. figure out은 뭐뭐를 이해하다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 목적어 자리가 지금 예문에 보는 것처럼 목적어 자리가 이게 동사 뒤에 올 수도 있고요. 목적어 자리가 동사랑 부사 사이에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목적어 자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You must put the wedding off. You must put up the wedding. 자, 그런데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여기 나오죠? 목적어가 뭐라고요? 대명사일 때는 목적어가 이 사이에만 들어와야 돼요. 동사, 대명사, 부사로만 올 수 있어요. 이거를 내는 사람들이 자,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웬만하면 낼 일이 없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서 같은 데다가 교과서에서 모의고사에서 잘 안 쓰거든 저런 애들은.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저런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은 저렇게 문제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푸디도 푸겠지? 근데 푸도 if 해놓고 뭐 옳은 거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틀리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의 성향이 달려있는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몇 개 안 되잖아요.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는 이때 얘네는 그냥 분리가 안 되는 애다. look at은 이건 전치사예요. listen to 뭐뭐를 듣다 전치사, believe in 뭐뭐를 믿다 전치사고 이 세 개를 외우시면 돼요. 얘네는 위처럼 분리가 안 돼요. 그냥 동사 전치사, 목적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사 전치사 목적어 구조를 다 가져야지 얘네처럼 목적어 중간에 들어오는 게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여기 밑에 예문 나오잖아요. 자, 볼게요. You have to look at it. 너는 그걸 봐야 된다. You have to look at i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동사 전치사.
일단 3개 정도 외우고 그다음에 타동사 부사 요거 타동사 부사 3개 정도 외우시면 돼요. 여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랑 붙어서 목적어가 뒤에 오고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목적어란 말이에요. 전치사랑 명사 구조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데 이건 애당초 이놈이 타동사들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목적어를 뒤에 오건 목적어를 부사 뒤에 오건 좀 자유로운 거죠. 원래 부사 자리가 좀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부사가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고 부사를 뒤에 넘어도 큰 의미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다만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얘네는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목적어가 동사랑 부사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 이 정도 외우시면 되고 시험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한 번에 할 때 알아버리는 게 나중에 미래에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다 풀어오시고 채점을 해보고 그냥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문제만 푸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해석을 해봐. 해석이 안 되면 나중에 풀 때 해석 안 됐으면 해석이 안 됐다 표시해 놓고 해석줄을 해석을 보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구분이 돼야 돼. 문장의 분석이 돼야 된다고. 이것만 달랑달랑 풀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게 문법이 망하는 이유야. 해석이 돼야 돼, 분석이 돼야 돼. 그거 틀렸으면은 그거 그냥 틀렸구나 답 확인하지 말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해석지 보면서 정확히 확인하고 모르겠으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물어보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문법 공부를 해서 일단은 아직 5형식 안 들어갔어. 4형식까지 끝장을 내고 다음 시간에 토요일날 풀로 우리 토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얘들아? 4시 반이 4시니? 4시 반. 조금 더 할 수 있어 그날. 30분 정도 더 할 수 있다. 5형식을 끝장을 낼 거야. 이번 주 토요일날.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